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어느덧 30년이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앞에서 30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작지만 우리 집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름 부족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 분식집은 30년 전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저희 결혼한다고 차려주신 가게였어요. 당시 시아버지는 시골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셨는데 나름 부자셨어요. 첫째 누나는 시집 갈 때 시골에 있는 땅을 주었고 저희에게는 분식집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막내 여동생은 아직 시집 가기 전이어서 무엇을 해주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없이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것이 버거워서 과수원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손주들 보며 살기로 하였죠. 저희 집과 형님의 집은 가까워서 시어머니도 근처에 집을 넣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형님이 시어머니를 늘 모셨고 시동생은 일도 바쁘고 사는 곳도 좀 멀어서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고 1년 정도 지난 후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다른 건 해줄 것이 없고 과수원을 정리하고 남은 돈 중에 일부를 시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동생이 시어머니에게 언니와 오빠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적게 해주냐며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식구들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원래 시동생이 좀 이기적이고 성격도 막무가내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참는 게 속 편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동생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생과는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점점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님 부부와 저희가 시어머님 병실에 모여 있는데 시동생이 상당히 귀찮아하며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시동생을 부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줄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님이 과수원을 정리하고 그 주변에 땅을 좀 사놓으셨는데 그 땅값이 올라서 현재 시세가 5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으시고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재개발이 확정돼서 얼마 전에 매매가가 7억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시동생의 눈빛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님은 아직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3남매와 상의해서 정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동생은 오늘부터 자신이 이곳에서 시어머님을 돌보겠다고 하면서 저희 보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저희를 병실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어머님 병실에 찾아와서 온갖 아양은 다 떠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님 병실을 찾았는데 시동생이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시어머님이 퇴원하시는데 자신이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시동생 집은 저희가 사는 곳과는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이었고 시어머님은 이미 살고 계신 집이 있는데 갑자기 모시고 살겠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동생에게 시어머님은 집이 이미 있으시고 시어머님이 보고 싶으면 집으로 찾아오면 된다고 말을 하니 갑자기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시동생은 저희를 병실에 못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시동생 남편까지 합세해서 형님과 남편이 시어머님을 못 만나게 하였어요. 결국 시어머님이 퇴원하는 날 형님 부부와 저희는 아침부터 병실 앞에서 시어머님을 기다렸고 시동생과 함께 나오는 시어머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지요. 식사 자리에서 시동생은 앞으로 자신이 시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아부라나부는 다 떠는데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았었는데 형님과 남편에게 엄마가 아픈데도 병원에 오지 않았냐며 핀잔을 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시동생에게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병실에 못 들어가게 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외부 사람은 빠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죠. 형님과 남편도 시동생의 행동에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시동생은 시어머님은 항상 오빠와 언니만 좋아했고 자기는 주워온 자식이라며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시어머님에게도 막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과 남편은 시어머님 집에 모여서 우리는 유산 많이 안 받아도 되니 이 집을 시동생에게 주는 것이 어떠냐고 시어머님께 말했어요. 시어머님은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 속상한지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셨죠.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형님과 남편은 유산의 대부분을 시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만 유산 때문이라도 시동생이 시어머님께 더 잘하라고 미리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아직 시어머님은 정정하시고 시동생은 자주 시어머님께 연락드리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가족들 간에 갈라졌던 틈이 봉합되기를 바라봅니다.